자, 현대로템을 받아서 이야기를 좀 파볼까 합니다.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조합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현대로템, 방산 한 2년 전부터 제 기억에는 그런데 어떤 기업이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수치상으로 보는 거는 후행적이잖아요. 결산 실적이나 분기 실적이나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퀀트 베이스의 계량화를 통한 밸류에이션, 주가의 측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정성적인 분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EO에 대한 물론 CEO가 전체를 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CEO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이제 직원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거 굉장히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채용 공고예요. 별걸 다 보게 되는데 현대로템이 한 2, 3년 전부터 그 채용 공고에 방산 분야의 경력자와 신규 채용을 대용으로 했던 공고를 기억합니다. 그 실적이 아마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주가도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하는데 과연 방산만 가지고 그 실적을 내는 건 아닐 텐데 일단은 전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현진 대표의 전략. 네,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매수 전략 관점이고요. 매수 이 시점에. 네. 현대로템을 볼 때 현대로템이 하고 있는 철도 분야나 수소 인프라 사업 그리고 또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분야는 이제 방산입니다. 그리고 방산을 보기에 앞서서는 현재 글로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벌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러시아는 전선을 좀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그 스웨덴과의 전쟁에서도 자기네들은 21년을 끌었다라고 할 만큼 전쟁에 대해서 어떤 그 리밋을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증으로 핀란드에 대한 전선 확대 그리고 발트 3국에 대한 압박 폴란드에 대해서 압박, 이런 식으로 압박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유럽에서는 방산에 대한 대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루마니아에도 이제 이번에 아직은 계약 지연이 됐지만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폴란드에는 이미 계속해서 꾸준히 그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확대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협상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유럽에서의 선택지 그러니까 전차라던가 이제 방산 분야의 이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지가 한국밖에 없다라는 상황에서 현대로템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방산에 대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도 100% 이상 현대로템은 성장을 해왔던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니면 전선이 어떻게 확대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로템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신형 전차를 또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스텔스 기능이 들어간 K3 전차 이렇게 생산이 된다면 그 전차의 그 기술력을 압도적으로 이제 끌어갈 수 있는 건 글로벌적으로도 현대로템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산 캐퍼하고 그리고 기술력을 양면을 동시에 비교해 봤을 때 현대로템이 가장 선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현대로템에 대한 리포트는 증권가에서 KB증권이 가장 많이 내놓은 것 같은데 제목을 굉장히 세게 쓰셨네요. 지금이라도 닥치고 매수. 닥사라고 써는 닥사. 네. 16만 5천 원 타켓 프라이스 목표가 그러면 지금 14만 원. 한 20% 여유 룸이 또 있나요? 그 가격을 정확히 간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KB증권을 세게 썼는데 투자주의에 지금 걸렸어요. 그러니까 투자주의는 단기 시세가 몇 % 이상일 때 발동하는 건데 그래도 여기 이제 나현진 대표는 매수 전략, 이창대 대표는 저도 역시 매수 전략입니다. 사실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증권가들의 줄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종목들이나 업황이 어느 정도 이제 추세를 타고 가면서 증권가들의 이제 목표가 상황이 나온 바로 그 초반부 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을 좀 보는 게 중요한데 보통 이런 거는 당연하게도 호재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세론으로 볼 것이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좀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투자 전략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추세 매매를 통한 매매를 하는 투자자라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해도 좋을 만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당연하게도 이제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빠르게 추세가 깨진다면 빠져나와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간에 뭐 지난달이나 지지난달 같은 횡보하는 구간은 더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상승을 확인시키는 구간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의 이제 증권가 줄 목표가 상향으로 인한 매물대 돌파가 나왔어요. 원래 그 이전까지는 뭐 이달 뭐 바로 이제 직전 거래일까지만 해도 그렇고요. 뭐 한 2월부터 3월, 4월까지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뭐 매물대로 확 이제 뚫고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슈팅이 나온 날이다. 근데 이 근거가 증권가의 이제 목표가 상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매출 비중이 높은 원래 이제 현대로템 과거에 남북경협 이슈 나올 때 막 철도 테마로도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네. 곧 대륙으로 다 철도가 연결될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한번 얘기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지하철도 이제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게 이제 상당합니다. 많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철도나 지하철 모멘텀이 또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방산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몰리기도 하고 매출 비중은 현재 방산 쪽이 상당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국제적인 분위기를 좀 봐야 하는 게 얼마 전에 그 주한미군 철수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설이 돌았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라고 다 나오죠. 그렇죠. 아직은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상은 이제 좀 압박을 가한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나라는 너희가 알아서 지켜라. 근데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면 줄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미국에 유리한 뭔가를 너희도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돈 내면 지켜줄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 내면 뭐 지켜줄게. 일본한테도 뭐 방산 장비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던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방산에 있어서도 트럼프를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많이 비난하는 여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관된 스탠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부담이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방위비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는 일단 방산 산업으로는 유명한 나라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출로서 벌어들이는 금액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트럼프의 이제 스탠스로 인해서 방산 산업이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건 이 미군 철수 그 키워드에서 나온 건데 아직 뭐 그렇게 한다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 우려가 되는 포인트는 결국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이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입장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대로템이 증권가들의 이제 줄 목표가 상황과 역대급 이제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점진적인 소극적인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매물대 돌파하는 이제 본격적인 급등이 나온 초입이라 당분간은 이 시세가 저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자, 일단은 이 현대로템의 매출 구성을 보면은 디펜스 솔루션 부분 이게 이제 방산 물자인 것 같아요. 거기가 한 56%. 그다음에 레일 솔루션 이게 이제 민수 쪽인 것 같고 철도 얘기하는데 34% 전동차라고 돼 있긴 한데 그다음에 기타 뭐 에코플랜트 부분이 한 10% 미만인데 9.8% 여기는 큰 매출 비중은 아닌 것 같고 방산과 민수 쪽이 같이 이 어떤 조화롭게 진행이 잘 된다면은 그거 이상 좋은 게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방산에 대해서는 이제 수출하고 민수를 다 양쪽으로 다 같이 이어갈 수 있다고 현대로템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로템의 강점이 이제 뭐 국내에서도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전차 수요나 뭐 그리고 철도 교체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어서 네. 뭐 그런 부분이 꼭 방산에만 치중돼 있는 그 기업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부동산도 뭐 항상 역세권 얘기하잖아요. 네. 지하철역과 지금 또 뭐 죄송합니다. 그 KTX나 뭐 그 어떤 용어들이 막 있지만 네. 그 SRT나 뭐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죠. 공사들 중이고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근데 이 5거래일 연속 상승이에요. 최근 10거래일로 보면은 상승률은 약간 중대형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30%가량 상승한 거는 좀 부담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조금 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말로 이제 조금 눌려줄 때, 눌림목, 조정시 분할 접근. 네네. 뭐 이런 전략이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으로 봤을 때는 이제 눌림이 나온다, 조정이 나온다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그냥 좀 끝나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눌릴 때 공략한다라기보다는 눌릴 때는 이제 좀 매도를 생각하면서 가야 될 오히려. 타점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매수를 접근한다 그러면 지금 같을 때 그냥 매수 접근을 해서 수익을 노리고 나중에 이제 추세가 꺾인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엔 좀 어느 정도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바꾸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붙자 이게 쉽지가 않은 전략인데도 두 분 모두 약간 공격적으로 저희가 잘 쓰는 표현에 야수의 심장으로 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컨빅션을 가질 수 있는 투자가 사실 제일 좋죠. 예, 제일 좋은데 요즘 워낙 시장이 들쭉날쭉거려가지고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물릴 때 물리더라도 일단은 강한 시세와 증명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또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기업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지 김유정 아나운서가 정리합니다. 네, 두 번째 투자 전략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 현지 시간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보조금 비율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은 울상을 지었는데요. 오히려 오늘 시장 내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과연 그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첨단제도 생산 세액공제, 즉 AMPC 조항 유지에 있습니다. 이건 보조금과는 다른데요. 세액공제로 핵심은 이 법인세를 절감한다는 형태입니다. 결국은 미국 내에서 공장과 생산서를 확대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에게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신저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적인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호재까지 부각되며 오늘 시장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 업계는 전기차 캐즘을 돌파하기 위해 신시장까지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요 기업들과 함께 로봇용 배터리를 만들면서 신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AMPC 유지, 그리고 로봇이라는 새로운 시장, 그리고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주가적인 매력도까지 봤을 때 LG 에너지솔루션, 과연 지금 전략도 유효할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이번에는 2차 전지라고 하기는 좀 모호해요. 이게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좋을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세가 지금 올라가니까 2차 전지인가? 이라고 시장이 이제 추측하는 건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뭐 세액공제 얘기 지금 앞에도 나왔고, 조금 다양성, 이게 사실 이게, 그 뭐죠? 회색 코뿔소가 아니라 그 코끼리, 요즘 참 큰일입니다. 자, 코끼리 얘기 잘 아시죠? 네. 이게 버린다는 건 그렇지만 해외에서 보통 이제 막 이 선물로 받으면은 어떻게 죽이지도 못하고 계속 키워야 되는데 엄청난 그 식량을 소모하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의 영역이 없다. 끌안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그런 비유를 하지만 2차 전지 산업도 한때는 거의 뭐 국가 전략 산업이에요. 지금도 물론 중요한 산업이죠. 투자가 뭐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 네. 전기차가 곧 다 대세로 다 바뀔 거다 뭐 이렇게 되면서 너도 나도 2차 전지와 광물 뭐 거기에 소재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 산업을 나는 몰라 뭐 당신들이 잘못한 거지라고 투자에 대한 책임을 내뺏기에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모양을 약간 바꾸는 것 같긴 해요. 그 말이 이제 에너지. 요즘 문제 있잖아요. 뭐 원전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 하나로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걸로 지금 묶어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볼 때 2차 전지 산업으로 보통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먼저 드렸던 현대로템의 방산 부분하고는 정확하게 반대에 있는 섹터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좀 매도의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략을 잡으신다면 2차 전지는 뭐 조금 과한 네. 확대다.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RA 세액공제도 이제 반영이 됐지만 첨단 제조 생산을 북미에서 했을 경우에 세액공제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실적을 평가를 해봤을 때도 IRA 세액공제액 4천억 가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영업 손실이 일어났을 정도의 뭐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뭐 그 중국 배터리 산업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한국 그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확대한다고 해도 뭐 기술력이나 생산 캐파에서 이미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2차 전지 섹터에 다시 재강세가 조금은 뭐 좀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켓시어에서도 볼 때 예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1위, 글로벌 1위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엄청나게 많이 잘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CATL을 포함해서 2위도 비아디이고 3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거의 예.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장 점유율이 10% 정도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뭐 투자라던가 그리고 캐퍼를 더 확대할 수 있고 그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기에는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좀 부정적인 그 내용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물론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있는 ESS라던가 아니면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현황에서도 그 계속해서 이어는 가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뭐 2차 전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서의 뒤처졌던 상황을 뭐 극적으로 역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은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창대 대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전략. 네. 뭘로 정의를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한 연말에서 내년 초쯤에는 좀 하방이 최대한 이제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거나 뭐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한 연말에서 내년 연초 정도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서 뭐 보철 고통을 겪진 말고. 네, 근데 사실 지금 수준에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는 뭐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좀 리스크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제 많아지면서 로봇 산업이 확장되면 같이 이제 동반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 2차 전지가 이제 전기차라든지 그 각종 이제 배터리 관련된 수혜를 같이 끌고 가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것인데 네. 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고 로봇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 시간차 그때 이제 한번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로봇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하는 그 상황이 와야 투자를 좀 고려하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캐즘이 장기화되면서 우려가 되고 있는 포인트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건 중국에 대한 이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IRA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압박을 하기보다는 좀 중국 산업을 압박하기 위함이구나. 이 목적성이 분명히 보이는 지금 수정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이었는데요. 이제 중국 태양광 쪽에다가 상당히 이제 페널티를 주면서 어찌 보면 좀 압박을 가하는 형태를 보여주다 보니까 한국의 이제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제 악재 상황 이 분위기를 다시 호재 분위기가 역전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야 하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도 주가가 완전히 추세가 깨지면서 무너진 상황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이게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실적으로 반영되는지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뭐 더불어서 뭐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려면 앞으로 모멘텀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기대되는 모멘텀보다 지금 계속해서 낙폭을 떨어뜨리면서 이 장기적인 캐즘 현상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마무리되는지 여부가 더 저는 중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2차 전지 쪽이 오늘 약간 반등 내지는 반응은 하지만 두 분 모두 투자 의견에 대한 것은 나현진 대표는 오히려 지금은 얼마 반등은 못해갖고 매도라고 하긴 좀 모호한데 그래도 그 정도로 관심 두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관망 비슷한 맥락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첨단 제조 생산 관련한 그 세액 때문에 네. 그러니까 조금 오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하원에서도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된 미국에서요? 법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상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원에서도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이 미국 현지에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벽하게 통과가 된다라고 해도 뭐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는 아직 의문이 들지만 그 전에 이제 이 법안 자체도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리스크도 아직 있어서 오늘의 반등은 뭐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 더 드립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 재료 자체의 그 비중이 딱 그렇게 눈을 끌만한 혁신적인 전환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네. 무슨 재료들이 좀 계속 나왔죠? 뭐 그냥 보조 정도. 이게 사실 중국의 대항마로 뭐 한국의 2차 전지를 뭐 육성을 미국이 해줄 것도 아니고 네. 국내 정부가 이제 보조금이나 뭐 세제 혜택을 만약 대놓고 이렇게 한다면 언젠가 누군가는 중국이 됐든 경쟁업체들은 또 제소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불공정 거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결국엔 그 산업 자체가 수요에 의해서 막 맞아요. 살아나고 해야 되는데 수요 기반으로 커져야죠. 지금 과잉 투자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잉 투자로 인한 주가 하락이 충분히 이제 소화가 되면서 네. 매도가 극에 달하고 새로운 모멘텀으로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그래도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LG 엔솔은 그래도 이제 그 테슬라 발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일단 테슬라가 사업하고 있는 그 스페이스X라든지 우주항공 분야에도 배터리 사업을 이제 같이 진출하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 이제 삼성 SDI, LG 엔솔, SK온 중에서도 테슬라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경영으로 복귀하겠다라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최근에 춤추는 로봇 막 공개하고 어. 그다음에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포인트에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 이제 경영 복귀가 테슬라에 또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는 만큼 또 미국 기업이잖아요, 테슬라는. 네. 거기에 따른 이제 LG 엔솔의 동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어느 정도 저는 있다라고 봐서 저 역시도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네.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LG 엔솔입니다. 네. 그래서 한 올해 연말 정도 지금의 이제 악재가 모두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이제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오게 되면은 한 시기상으로 봤을 때 연말에서 내년 연초 정도면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뭐 꼭 대체한다? 2차 전지 내에서 뭔가 선별한다? 아니면 2차 전지 개념은 좀 그러니까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최근에 부각되는 그런 이슈로 좀 뭔가 하여튼 대안의 투자? 그 기업은 혹시 보시는 것들이 있으신지? 저는 그 뭐 배터리나 ESS에 대한 대안 측면으로 네. 뭐 전력 인프라 쪽을 좀 더 전력 인프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뭐 LS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LS 계열 쪽을 좀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 쪽 대안으로 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S 생각합니다. 그룹 계열로. 네. 이창대 대표는 혹시 대안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하이브리드 쪽이나 이런 쪽도 보면은 괜찮을 것 같고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자동차 쪽을 본격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 전기차 모멘텀으로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그냥 완성 이제 자동차 업체들 최근에 이제 그 배당 관련된 이슈도 나오면서 기아 종목이 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추후에 이제 뭐 현대그룹의 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그 지배 구조 안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비롯해서 완성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좀 바닥을 치고 올라올 만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하이브리드 쪽에 포커스.
네. 보시는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두 개의 기업을 가지고 조금 파봤는데 계속 저희가 이제 개편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막 이것저것 막 그 종합분식점처럼 널어놓는 것보다 한 종목이나 이렇게 좀 네, 제대로 좀 파보는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모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